그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은 주로 노화나 아니면 치주 질환, 그러니까 잇몸 질환에 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진료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그 경계 부분이 깨져 나가면서 잇몸이 같이 내려가는 치경부 마모 파절 현상에 의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치과에서 본드필이나 레진이라는 그런 재료로 치경부 수복 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잇몸이 내려간 상태에서 수복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가 굉장히 길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의 뿌리 부분인 치근 부위까지도 노출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수복 치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치아가 길어져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잇몸 이식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잇몸 이식술은 결합조직 이식술이라고 하는데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라고 해서 CTG라고 요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곳에서 잇몸 조직을 떼서 잇몸 이식을 해주는 것인데요. 주로 입천장에 있는 조직을 떼서 그렇게 이식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합조직 이식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던 그런 환자분의 케이스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크라운 치료를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임시 치아를 하고 나니까 치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 보입니다. 봤더니 원래 치아의 뿌리 부분이었던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 부분을 크라운으로 덮게 되니까, 임시 치아로 덮게 되니까 치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 보인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TG, 그러니까 잇몸 이식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치아를 벗겨내고 그 상태에서 입천장에서 잇몸 이식 조직을 떼서 잇몸 이식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잇몸 이식 수술 직후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잇몸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 치아의 길이가 원래의 길이대로 짧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잇몸 이식 수술 부위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잇몸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남은 보철 치료를 해야 되겠죠. 보철 치료를 보통은 3개월 후에 진행을 하는데 환자분의 스케줄상 한 달 뒤에 진행을 했고 6개월 뒤에 다시 봤을 때 잇몸 이식을 했던 부위가 잘 안정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크라운의 길이도 처음에 임시 치아를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짧아 보이는 치아의 원래의 길이를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잇몸 이식술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물론 치아의 원래 상태를 회복을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잇몸 자체가 치아를 지지해주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치주 조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치주 조직을 재건을 해줌으로써 치아의 그런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이 수술 방법은 비스타라는 그런 테크닉을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그 같은 비스타 테크닉을 통해서 이번에는 위의 앞니 부분에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전에 PFM 크라운이라고 메탈 크라운 위에 세라믹을 이렇게 덮어서 쓰는 그런 PFM 크라운을 하셨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메탈 위에 올려놨던 포셀린이 깨져서 메탈이 노출돼서 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다시 하고 싶다. 앞니가 이제 그 쇠 색깔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크라운 치료 다시 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보니까 잇몸이 많이 내려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라운을 다시 하면은 치아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 예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임시 치아를 하고 나니까 임시 치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비스타 테크닉을 이용한 CTG 수술을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입천장 조직에서 잇몸 조직을 뗀 모습은 다음 사진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잇몸 조직을 떼고 이것을 비스타 테크닉을 통해서 앞니 쪽에 잇몸 조직을 이식을 했습니다. 잇몸 조직을 이식을 하고 임시 치아의 길이도 원래 치아의 상태대로 짧게 해서 제작을 하고 수술을 마쳤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은 잇몸이 조금 안정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임시 치아를 조금씩 수정을 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크라운 치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됐을 때도 역시 안정적으로 잇몸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크라운 자체가 굉장히 임시 치아를 했을 때보다도 짧고 심미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잇몸 이식 수술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6년 전에 치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잇몸 이식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지금은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잇몸이 내려가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잇몸이 얇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내려가거든요. 결국에는 잇몸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치아가 시리거나 아니면은 치아 뿌리 부분을 통해서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 조직이 많이 없어지니까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아의 길이가 원래 상태대로 되는 것이 더 심미적이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보기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